한국의 가치투자 1세대는 VIP 자산운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준철, 김민국 대표 말고 VIP 자산운용의 창립 멤버가 한 분 더 있어요. 이건규 대표인데 VIP 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이 100억 원일 때 함께 해서 2조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나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현재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운용 자산이 3천억 정도 되는 이 자산운용사입니다. 이건규 대표가 이번에 책을 썼는데 제목이 워렌 버핏 익스프레스라는 책이에요. 본인의 가치 투자에 대한 생각과 자신만의 방법을 워렌 버핏의 명언을 통해서 이걸 인용해서 풀어낸 책이죠. 그런데 가치 투자가 대체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해본 사람은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자인지 성장주 투자자인지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너무나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흔해 빠진 이 버핏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짜깁기 하는 이런 책들은 사실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그대로 녹여낸 책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읽을 의미가 있어요. 이 워렌 버핏 익스프레스는 제목은 워렌 버핏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이 이건규 대표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규 대표의 이 투자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거죠. 그래서 흡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이겠죠. 자, 그럼 이건규 대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원리 한번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회사는 좋은 주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좋은 기업을 사두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뭐 가치에 수렴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투자법입니다. 낚싯대 들이우고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 하냐면 어떤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익이 떨어질 거다. 이익 회복이 어렵고 이 회사 망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게 바로 비효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한테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작가분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폭락과 회복의 사이클에 돈을 벌 기회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투자를 하다 보면 지수가 40%가량 폭락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되는데 실제 경험해보면 숨이 턱 막힌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사람들은 마치 멸망할 것처럼 행동하지만 시장은 항상 위기를 극복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든 뭐 시장이든 이게 폭락했을 때 그때 사야 회복 사이클에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허송세월 그냥 아무 때나 좋은 기업 사고 묻어두면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이것도 이 작가분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주식시장은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항상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공존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어차피 최저점에 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싸졌다고 판단되면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주식을 계속 사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거시경제 흐름도 계속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온 지표를 보면은 너무나 명확해요. 과거에 왜 사람들이 바보같이 폭락이 바로 앞에 있는데 매수를 했을까? 또는 이게 주가가 반등하기 직전에 왜 다 매도를 했을까 싶지만 지금 여러분 전문가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 의견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시장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거시경제든 주식이든 폭락을 했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언제 사야 되냐? 그냥 충분히 싸졌다고 생각되면은 그때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최저점에서 잡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라서 내가 지금 더 샀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못 사요. 그리고 실제 매수를 해보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매수를 해야 그 다음에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진짜 그때 분할 매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규 대표가 생각하는 이 가치 투자의 핵심 원리는 뭐냐? 하워드 막스의 강세장의 3단계와 일치한다는 거죠. 하워드 막스는 뭐라고 말했냐? 1단계, 시장이 좋아질 것을 극소수만 이렇게 명석한 사람들만 이해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단계, 시장이 실제 좋아하고 있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시기가 있고 3단계 모두가 영원히 좋을 것이라고 믿는 시기가 있거든요. 어느 단계에 사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죠? 당연히 1단계에 사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고 2단계에 사면 뭐 적절히 조금 수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3단계에 사면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폭락만 남은 거예요. 이걸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할 때도 이 기업이 좋아질 것을 극소수 명석한 사람만 이해하는 시기, 또는 이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 그런 시기에 이제 투자가 돼야,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공격적으로 매도할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역발상이 핵심이다. 이거는 뭐 가치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누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핵심인 거죠. 개인들의 담보 비율은 140에서 160%를 유지하면서 90일간 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 즉 주가가 뭐 40에서 60% 뭐 이렇게 빠진다. 그럼 고르기 전에부터 벌써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추가로 담보 입금 안 하시면은 강제로 매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강제 매도 때문에 주가가 확 빠지거든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더 적은 가격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또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러면서 반대 매매 때문에 한 며칠간 주가가 확 빠진다는 거죠.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대형주는 거래량이 많으니까 반대 매매 나오면 또 다른 애들이 막 받아주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중소형주는 이렇게 반대 매매 개인들 투자 나오면은 진짜 주가가 어이없이 빠집니다. 그럴 때 이건규 대표는 매수 시점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소형주에서 반대 매매 나와서 진짜 어이없이 폭락하면은 그때는 뭐 매수의 시점이다, 이런 거 한번 노하우를 배워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규 대표의 핵심 투자 방법,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한번 알아보면, 일단 투자를 보류할 기업을 먼저 거른다 그럽니다. 현재 사업과 동떨어진 분야에 자꾸 투자하는 기업이 첫 번째 걸러야 될 기업이거든요. 현재 경영진이 사업 수완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 투자금이 휴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저도 기업 탐방을 많이 다녀보고 기업을 많이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갑자기 뭐 조그만 거 제조업하던 회사가 갑자기 뭐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업을 갑자기 한다든가 무슨 로봇 사업을 한다든가 갑자기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드는 이런 공시를 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회사들이 있는데,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막 다 망해가던 회사가 대주주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 BW가 발행이 되고 또 신사업 진출을 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갑자기 끌어올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다 망해가던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는 M&A 전문가들이 붙은 거예요. 이런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팔아먹거나 아니면 이제 시세 차익을 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M&A 전문가들이 보면은 딱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영역인데,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가치 투자자들이라면은 그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 치고 빠지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투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기업들은 걸러야 되고요. 그런 것도 아닌데 회사 대표들이 운영 자금이 없어서 자꾸 이 사업 저 사업 한다고 이 사업 영역 확장하면서 돈 끌어들이고 유상증자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운영 자금 없어서 여러분들 돈 끌어다가 월급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많기 때문에 거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투자자를 외면하는 기업도 걸러내야 된다고 합니다. IR 활동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회사를 설명하고 이제 투자를 받고 뭐 이런 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업무가 이게 기업들의 일인데, 이제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있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렇게 회사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기업일수록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중소형 기업들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IR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업무를 평소에 하다가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 회계 보고서 뭐 이런 거 할 때만 이제 스파성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한번 해보면은 공시 담당자분들이 항상 뭐 자리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폐쇄적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 보면 회사를 아예 안 알려주려고 그러고 뭐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간다 그랬을 때도 절대 안 받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캐내다 보면은 크리티컬한 이런 기업의 비리가
알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회사에 못 들어오게 하는 애들, 요런 애들은 일단 걸러야 된다.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 주식수를 반복적으로 늘리는 기업들, 뭐 유상증자를 하건 뭘 하건 하면서 계속 주가를 늘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BW 발행한다고 다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에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장을 짓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BW 발행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주가 상승의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뭔가 이렇게 주식수를 늘리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반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10년간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각을 해버려요. 이거는 주식수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줄이는 겁니까? 주식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한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을 없애버리는데 쏟아부은 돈, 애플이 560조 원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렸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65조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560조 원이라 그러면은 거의 삼성전자 한 1.5배 이상 정도 되는 주식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배당을 받고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두 주 있던 걸 하나 없애버린 그런 효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거의 2020년 대비해가지고 2022년까지 거의 한 10배 올랐죠. 이유는 뭡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했기 때문에. 꼭 요만이 아니라도 요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서 오히려 주식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주는 바람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뭐 쓰레기같이 쓸데없이 주식수를 늘리는 이런 기업들에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 특히 가치 투자자라면 더욱 그런 주식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영진의 도덕성에 의심이 가는 기업들은 걸러야 된다 말합니다. 대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의 이익을 몰아주는 기업이라든가, 업황이 좋고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데 원재료 가격이 또 잘 안 오르면서 좋은 상황인데도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 언젠가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예전에 한 2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의 기업 탐방을 다닌 적이 있어요. 예, 한때 분명히 업황도 좋아지고 제품 가격도 잘 오르고 있고 원재료 가격도 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거 분명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 나오고 참 좋다 그러는데 회사 이익이 안 나와요. 이런 회사들 보면은 자기 뭐 아들내미라든가 아니면 가족 일가의 회사에 이익 몰아주기가 돼가지고 비상장 회사가 하나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아니면 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부품업체라든가 이런 회사를 보면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오면 단가 인하를 받기 때문에 일부러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줄여요. 그러면은 어닝 쇼크가 막 나옵니다. 아니면 이익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연을 시킨다든가, 자, 이런 여러 가지 꼼수가 나오는, 즉 경영진의 도덕성이 한마디로 주주를 개똥같이 하는, 의심이 가는 이런 기업들은 돌발 변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을 내가 잘 추정하고 투자를 했어도 잘못하면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중소형주들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4가지 정도 걸러내야 될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걸러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걸러내야 될 행동과 정반대로 애플부터 해서 메리츠 금융지주, 뭐 삼성전자도 다 그랬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관심에 담아두는 게 가치 투자자라면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특히 뭐가 중요하냐?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전문 경영이, 즉 CEO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주주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ROE가 만약에 하락이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해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이거밖에 이렇게 이익을 못 냈냐 하면서 경영진이 물갈이가 됩니다. 그래서 ROE를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렇게 소각하면서 자기 자본을 줄여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즉 주주에게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기도 한데,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에 이런 중소형 기업들 뭐 탐방 가보고 분석해보고 하면 회사 돈은 대주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주주가 지가 회사의 경영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뭐 배당도 안 주고 계속 이익을 유보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익을 어떻게 빼먹을지 합법적으로 요거를 갖다가 우리 애기들한테
어떻게 물려줘야 세금을 절세하고 어떻게 이익을 빼먹을지 그것만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그런 애들을 먼저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중소형주로 가치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ROE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 가치 투자자분들 보면은 뭐 회사에 자산이 얼마냐, 얘네가 유보를 얼마나 많이 해놔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고 건실한 기업이냐 이러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뭐 무한정 저평가돼 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게 잘못된 가치 투자를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ROE를 보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계속 잘 나오는 회사, 유지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계속 성장하고 주가가 오르니까 가치 투자도 그런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이건규 대표의 핵심 투자 방법을 배워보면 일단 전자공시에 나오는 사업 보고서의 한 80%는 나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몇 년치 자료를 쭉 읽으면서 기업의 흐름을 보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기에 뭐 원재료라든가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최근 분기 거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한 몇 년치 자료, 뭐 5년, 7년, 10년 이렇게 예전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흐름을 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잡힙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레포트라든가 뉴스, 뭐 탐방 등으로 한 20%를 채우는 겁니다. 전자공시의 사업의 내용을 잘 기록해주는 기업들일수록 투자의 가치가 높고요. 반대로 매년 똑같은 내용 복사해서 붙여놓게 하는 애들은 좀 투자의 가치가 없는 회사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런 회사들은 판단하기도 어렵고 주식 담당자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다가 이 회사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얘기하면은 답변도 제대로 못 받고 탐방 한번 가보려고 그러면 항상 자리에 없대요. 그 한 100번 전화해도 한 번 전화 받기 힘듭니다. 그런 회사들은 사실 뭐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을 찾는 건 뭐냐?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느 지역에 갔어요. 중국집이 있고 치킨집이 있고 또 한 집은 이제 100만 유튜버가 하는 그 집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비즈니스가 현재 가장 좋아요? 치킨집, 뭐 중국집보다 100만 유튜버가 하는 이 회사를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종목 찾는 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걸 가장 먼저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해자.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우물이 해자잖아요. 다른 데서 못 쳐들어오게. 즉 프랜차이즈, 이게 뜻이 뭐냐? 독점적 지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밸류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중국집, 치킨집, 이거 경제적 해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어느 회사들이 와가지고 이 주변에 치킨집, 중국집을 차릴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100만 유튜버 정도 되면은 경제적 해자 있죠. 100만 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3군데가 있다면 이제 100만 유튜버가 하는 뭐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경제적 해자가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될수록 좋은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벤처캐피탈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소재 회사 이런 회사들 보면 높은 기술 장벽이 있거나 또는 설비 투자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 이런 경우가 꽤 많다 그래요. 다음으로 상황적 독점인 기업들도 투자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존재해요. 근데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시장이 작아서 대기업이 쳐다 안 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이 들어오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운 또 기술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한, 이게 상황적으로 어디에 딱 껴있는 이런 독점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어떤 기업들을 소개해주고 있냐? 리노공업, 반도체 테스트핀, 요게 대기업이 들어오기는 좀 작고 중소기업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요. 정밀 가공과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바디, 체성분 분석기 사업도 그런 이유고요. 인터로조, 콘택트 렌즈 OEM 산업, 요거 좀 그렇고, 항공, 우주항공도 고등훈련기 시장, 요거에서 어느 정도 대기업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중소기업이 들어오기도 힘든 이런 상황적 독점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잘 체크해 두고 있다가 이 사이클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을 때, 그럴 때 투자하는 뭐 그런 센스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또는 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4가지를 찍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회사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중소형주 투자하는 이런 가치 투자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회사 어떤 제품 만드는지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무슨 뭐 식각 장비 뭐 이런 거 만들고는 있다, 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거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종목 중에 정확하게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서비스로 돈 벌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회사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특히 중소형주가 그렇죠. 대형주들은 너무나 명확하죠. 뭐 삼성 반도체, 뭐 현대차는 자동차고, 뭐 카카오는 이거 카카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투자하실 땐 이런 거 꼭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소비자가 이 회사 제품을 왜 쓰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그래요. 독점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고객들이 이 회사 제품을 쓰는 이유가 뭔지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끝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로 성장할지, 특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건데, 자, 중소기업들 뭐 탐방 가보고 분석하고 해보다 보면 무슨 뭐 조만한 거 제조하는 회사가 사업 성장 스토리에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성장한다 그랬을 뭐 허무맹랑한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국내를 넘어 뭐 세계로 진출하겠다. 근데 세계 시장에 이미 다른 회사들이 다 있는데 이거 실현 가능성 없으면 아예 그건 무시해도 돼요. 네 번째, 이 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꼭 분석해야 돼요. 경쟁자가 어떻게 치고 올라오느냐. 경쟁자가 너무 막강하면 버려야 됩니다. 경쟁자한테 투자해야 돼요. 다음으로 규제에 와가지고 한 방에 가는 회사들 많아요. 국가에서. 다음에 이제 원가가 올라가지고 그런 경우 많으니까 최소한 요 네 가지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 특히 중소형 가치 투자할 때는 이게 진짜 핵심이 되겠죠. 이건규 대표의 투자 노하우를 또 책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뭐냐? 관세청 품목별 수출 통계 자료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관세청 들어가 보면 여기 어떤 아저씨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관세청 수출입 통계 자료 다 공개됩니다. 품목별로, 그러니까 HS 코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월별로 수출입 현황이 공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보려 그러면은 막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좀 느려요. 근데 조금 늦게 보면 상관없죠. 요걸로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역과 맞아 떨어져요. 그래야 확인이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 강서구에 여기 리노공업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IC 소켓 핀 요거를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강서구에서 나오는 IC 소켓 핀의 수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건 리노공업의 매출이에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기업의 공장이 어디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이거 어디 보냐? 전자공시나 사업보고서 보면은 다 나옵니다. 아니면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우리 공장이 어디 있습니다 나와요. 여기서 지역별 수출입 통계 확인을 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제품이 잘 팔린다 그러면 대부분 실적과 거의 유사합니다. 매출과.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데 관심 기업의 수출액이 월별로 이렇게 조금씩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베팅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이런 고급 노하우도 책에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각자 자신한테 맞는 투자 방법은 정말 따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워렌 버핏 익스프레스는 한국의 특히 중소형주 가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석에 가깝게 설명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 투자 방법이 있어요. 정말로 주식에서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직접 부딪히고 이거 다 익힐라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책을 공부해보고 읽고 열심히 공부해보고 내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데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꼭 있어요. 그리고 수익을 내주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게 이 투자의 핵심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거시경제를 보고 투자해야 될 시점에 경제가 이제 회복하고 성장하는 시점에 성장하는 산업을 보고 거기 안에서 종목을 찾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형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의 방식과 이런 한국 중소형주 투자 방식은 또 엄연히 틀리죠. 근데 여기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한테 가장 수익이 잘 나고 자신이 보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방법들에 맞게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해보면서 그걸 무한 반복해 나가셔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FM 미디어의 워렌 버핏 익스프레스 이건규 대표가 지은 책을 가지고 한국의 중소형주 가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